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펫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1978년도 스카펫이 42살 때 쓴 책입니다. 1978년 책이라서 조금은 지금과는 시대적 배경이나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그 시대에도 정말 우리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인쇄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공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낭독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고통을 다루는 데 필요한 훈육의 세 번째 요소는 진실에 충실하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영혼이 성장하려면 이것이 항상 필요하다. 진실은 현실이므로 표면적으로 이 점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거짓은 현실이 아니다. 세상의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수록 세상에 대처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 세상의 현실을 덜 명확하게 바라볼수록, 다시 말해 우리의 정신이 거짓과 오해와 환상으로 혼란스러워질수록 올바르게 처신하고 현명하게 결정할 가능성은 적어진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삶의 영역을 통하는 데 필요한 지도와 같다. 지도가 진실하고 정확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게 될 것이고, 가고 싶은 곳이 정해질 때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지도가 잘못되어 있고 부정확하다면 대개 길을 잃을 것이다. 명백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현실로 난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한다. 우선 우리는 지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우리의 지도는 더욱 커지고 정확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가 끝날 때쯤 이러한 노력을 멈춘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는 작게 대충 그려지고 말아 세상에 대한 견해는 편협하고 오류투성이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 말기쯤 가면 노력하기를 포기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도가 완전하고 세계관이 옳다고 확신하고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마치 지쳐버린 것처럼 보인다.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몇 사람만이 죽는 순간까지 삶의 비밀을 탐구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수정하고 다시 정의를 내린다.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지도를 위해 계속해서 지도를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빙하도 왔다 가고 문화도 생겼다 없어진다. 기술이 너무 부족했던 때도 있었고 너무 과한 때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위전적이고 무력했으나 어린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그러나 병들거나 늙고 나약해지면 다시 무력하고 위전적이 될 것이다. 돌봐야 할 아이가 생겼을 때의 세상은 아이가 없을 때와는 달라 보인다. 아기를 기를 때와 청소년기에 자녀를 기를 때의 세상은 각각 다르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이 새 정보들을 흡수하려면 지도를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 때로 새로운 정보가 아주 많이 축적되었을 때는 지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수정하는 과정, 특히 대대적인 수정은 고통스럽다. 때로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인류가 지닌 많은 병폐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겉보기에는 유익하고 쓸만한 세상에 대한 견해를 다듬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도를 대폭 수정을 암시하는 새로운 정보와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작업에는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질려버린다. 그래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흔히 새 정보를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은 종종 그저 피하는 것 이상이 되어 새로운 정보를 거짓되고 위험하고 이단적이며 악마의 산물이라고 헐뜯는다. 실제로 그것을 뿌리째 없애고자 운동을 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현실에 대한 견해를 맞추느냐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도 할 수 있다. 지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현실을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다. 슬프게도 이러한 사람은 먼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낡은 견해를 수정하고 고치기보다는 그것을 끝까지 옹호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직장의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보면 지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현실을 파괴하려고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견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고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지도를 끝까지 옹호하는 데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새로운 세대 간의 견해도 틀리는데 자신의 견해를 또 주장하다 보니까 또 맞지 않고 아집스럽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그러고 있지를 않은가 다시 성찰해 보게 되는 이 저자의 글을 읽고 제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책 읽기와 자기 성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파괴하는 이런 저 자신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치기보다 자신의 것을 옹호하고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